중년이 된다는 게 100살, 150살 이렇게 영노화가 노화를 추월하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관계만큼은 다운사이징하면 안 돼요. 약간 확장하는 방식으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또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도 다시금 회복하는 관계를 갖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NKTV 구독자분들 노후가 정말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제 요번에 딱 60대니까 진짜 노후네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노후라고 이름을 붙이기엔 또 너무 젊은 것 같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 텐데, 자, 노인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NKTV 구독자분들은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안목이 높으시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이제 제가 그거 봤었거든요. 골든걸스 보셨어요? 네, 봤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60이 됐는데 우리 엄마 60 같지가 않지? 나는 너무 젊은 60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60은 옛날 80이고 할머니. 그렇죠. 나는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할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5, 40까지도 결혼을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팔팔하고 쌩쌩한 60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요새 다 그래. 내 친구들이 보여. 애들 상태 다. 아니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80의 역사가 지금은 일반에게도 허용된 세상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다 당겨진 거예요. 20년이. 맞아. 그래서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60을 60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구나. 70을 70처럼, 옛날 70처럼 사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면 오히려 15살, 20살 라이프 스타일 나이를 내려서 살아야 이게 맞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냐면 60 이후 80까지 롤 모델이 없어. 80 맞아요. 이후엔 있어. 할머니니까. 할머니 롤 모델은 있잖아. 근데 할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도 아니야. 왜? 엄마 노릇 다 끝났어. 근데 60에서 80, 20년이 비어.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되겠다. 60부터 80까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없는데 필요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왜냐면 엄마는 끝났고 할머니는 아닌 그 20년. 이거 뭐지? 그랬는데 골든걸스가 나온 거예요. 저렇게 살면 되겠네. 딱 20년 떨어뜨려 살잖아요. 그 언니들 다 60이잖아요, 지금. 골든걸스 좀 그 생각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그냥 새롭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대로 나이로 하니까 짧은 치마 입고 청바지 입고 미친 듯이 막 이러고 춤추면서 뛰는 게 하여가지고 좋지. 너무 좋아. 그게 지금의 60의 모습이라니까.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있는 말씀하셨던 그 그룹이 딱 베이비 부머인데 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 양반들이 머릿속에 혁명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착시키고 그렇지. 문화 쫙 끌어올리고 경제적으로 맞아. 쫙 끌어올리면서 이런 성공가들을 달렸던 이 사람들이 심장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노년 시기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새 역사를 쓰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잖아요. 활동적 노년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빨간색 하이힐 신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뒷방 노인이 아니라 완전 패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뭐 사실 옛날에 놀러 갈 때 보면 다 싹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등산복이었잖아요. 등산복 입고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새. 다 내 멋대로 자기의 멋을 자기 나름대로 다 구가하면서 진짜 다 젊게 염색도 다 하고 파마 다 하고 다이슨 엄청 돌리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우리 딸이랑 나랑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내가 즐겼던 라이프 스타일을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80 먹은 할머니가 요새 청바지 입으면 안 어울리지만 나는 20대부터 청바지를 입었고 30대는 찢어서 입었고 40대에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난 지금 찢어진 청바지가 난 지금도 나한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이야 어쩌건 말건 나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저는 원장님 그 말씀 너무 좋은 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건 옷도 마찬가지거든. 그 나한테 맞는 옷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옷이 있잖아. 나에게 편한 옷이 있고 그걸 내 방식대로 입어가서 오케이.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삶을 지금 구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60은 노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고. 아유, 말도 안 아니죠. 되죠. 말도 안 되죠. 요즘 환갑잔치 누가 해요?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이러신다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일본의 노후 준비를 하는 한 교육연구소에서 60대 6천 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은퇴 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봤더니 생활 전반에 대해서 자산 수준도 조사했겠죠. 만족도를. 일의 보람은 어떤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막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은퇴 후에 중년에 인간관계 부분을 소홀하게 했다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완전히 그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벌써 내 머릿속에 은퇴를 딱 떠올려 보면 네. 제일 먼저 내 몸뚱이. 기승전 몸뚱이니까. 맞아. 몸뚱이 먼저. 그다음에 돈. 맞아. 이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바깥까지 연결이 잘 안 돼요. 일단 나 안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겠다. 구독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영역이 보통 50대가 되면은 네. 내 삶에 몇 명의 친구가 남아 있는가, 내 오케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는데 10개가 안 넘어가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오케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네. 정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그다음에 네. 노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년하고 노년을 한번 살펴보면 초년에야 뭐 지나가는 사람 어깨 부딪히면 다 친구잖아요. 그리고 또 내 위쪽으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비빌 언덕들이 꽤 많이 맞아, 있었고.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중년 넘어가면 벌써 위 선배들이 다 퇴직을 하게 돼요. 그치. 그러면서 선배는 또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치. 또 옆에 있는 애는 또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 있어. 죽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년의 가지고 있는 삶이 그럼에도 외롭지 않은 건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윗세대 봉양하고 아랫세대 키워내야 되는 이런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 바쁜 줄 모르고 국물 나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깔딱고개들이 있잖아요. 그 깔딱고개가 딱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내가 사라질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라질 존재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윗세대는 이미 만날 분들이 없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세대들은 다 같이 은퇴해서 흩어진 존재가 되는 거고 아랫세대는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섬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관계만 그러냐고요. 집안에서도 사실 이제 애들 떠나고 나면 say goodbye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퇴직한 다음에 내 아내나 내 남편 생각해 보면 일하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서먹했던 그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땐 약간 큰 섬이지만 큰 섬 안에 또 다른 섬 속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서 또 노년으로 넘어간다는 것, 또 내가 노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일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맞아. 살아가는 인류의 이름을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트랜스휴먼이라는 게 결국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 이걸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스휴먼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최근에 죄수 없으면 200살 산다는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뭐서 50이야, 60이야, 70이야, 80이야.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최소 20년, 30년, 50년, 10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섬에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은퇴한다 하시는 분한테 늘 물어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다운사이징을 해요. 인간관계 줄여. 왜 그래야 돈이 덜 나가니까. 그리고 뭐 골프 줄여. 뭐 그다음에 취미도 좀 돈 안 들이는 걸로 줄여. 집안 아파트 평수도 줄여. 그러니까 활동 반경 줄이고 친구 만나는 거 줄이고 아파트 평수 줄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 전반적인 것을 다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그리고 왜 이렇게 누가 나 거 훔쳐가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은퇴의 자세가 20대처럼 포효하고 뻗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응축하고 이런 자세잖아요. 다 줄여버리잖아요. 위축되는 자세. 이 인간관계도 조금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오히려 막 끊고 덜 만나려고 그러고. 근데 인간관계는 네. 뭐 움츠려 드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의 정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퇴직을 많이 하죠. 이미?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년이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손절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중년 넘어가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떠나고 한 줌 남았어요, 그냥. 떠나려면 다 떠나고 이제 한 줌 남았는데 그래 뭐 그중에 직장 관계는 좀 대충 정리하고 사업적으로 만났던 아는 지인 관계 정리되고 그렇죠. 나를 필요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 전화 안 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주 되게 순수 자연인 관계만 남겠네요. 그 필요 충족 관계가 끝장이 나면 그때부터 내게 누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운사우징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절하고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 손절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60 정도 환갑잔치 크게 받고 이제 떠날 준비할 때 그때나 손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100살, 150살 이렇게 영노화가 노화를 추월하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는 지금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 네트워크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맞아. 이 네트워크들이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네트워크들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쌓이고 우리가 배신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손절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관계만큼은 다운사이징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나의 관계를 좋은 관계는 잘 이렇게 다듬을 것인가 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또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하고 네트워크를 약간 확장하는 방식으로 오프에서도 만나고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또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도 다시금 회복하는 관계를 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 요새 이제 원래는 음악한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이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독이 올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요 독이 독이 비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만난 그림, 미술하는 친구들, 뭐 공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뭐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학 동창들은 가끔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왜 모둠처럼 네트워크의 색깔이 이렇게 인덱스가 되잖아요. 여기는 취미로 그렇죠. 자주 만나는 사람, 뭐 여기는 가끔 만나는 그룹핑이 사람. 이렇게 되는 그룹핑 거지. 돼요. 그죠? 선생님도 어때요? 그룹핑이 좀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낯을 좀 가려요. 아, 그래?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제가 약간 낯을 가려요. 그럴 수 잘 있어. 모르셨구나. 아니야. 감사합니다. 나는 낯 가리지 않아줘서. 숭앙해, 숭앙. 오케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룹이 몇 개 있어요. 이를테면 저랑 정말 절치는 그룹들, 고등학교 때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 때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금쪽 같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에서 저한테는 슈퍼 친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친구가 크게 두 그룹이 있거든요. 슈퍼 친구하고 이제 쇼버 프렌드라고 하는 삽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개의 그룹은 저한테는 슈퍼 프렌드 변치 않고 항상 가면서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친구들 그룹이 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이제 그 친구들이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다. 그러면은 대신 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50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 만들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아니네. 아유 완전 아니죠. 이제 100살 살면 새로운 친구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두 그룹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한 그룹은 친구 그룹이고 네. 또 한 그룹은 젊은 그룹인데요. 이 친구 그룹이라는 건 같은 또래. 그죠? 또래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어떤 친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어떤 거냐면 슈퍼 프렌드라는 게 있고 슈퍼 프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친구, 삽 친구 이런 뜻인데 슈퍼 친구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한결같은 친구. 예나 지금이나 있어. 변치 않는 친구. 있어. 그리고 왜 이제 이 친구 생각한 막 늘 든든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친구들 진짜 있죠. 뭐 다 대신해주고 대신 아파주고 싶고 막 이런 그렇죠. 친구 있어. 평균값이 너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잘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약간 서먹해지잖아요. 세월이 우리를 떼어놓는 순간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오래간만에 연락하려니까 약간 좀 멋쩍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연락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은 검증이 된 친구들이에요. 맞아. 굳이 이 친구들과 관련해서 의심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너무 반갑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게 줄 거라 저는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좋지만 옛날 친구들 잘 회복하는 것 오케이. 이건 역시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맞아요. 쇼벌 프렌드라고 하는 이 삽 친구는 흔치 않은 친구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원장님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가서 노크를 한 거야. 미경아, 네, 나왔어. 야, 미경아, 내가 지금 시를 한 곡 묻어야 되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면 친구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니? 이게 이제 삽 친구예요. 어. 근데 이런 정말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별로 없고 정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은 저를 신고하더라고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게 좋은 친구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내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 옛날 좋았던 친구들 회복하는 거, 내가 한번 연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그룹, 젊은 그룹 사귀어야 돼요. 젊은 그룹. 이젠 젊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요. 정보가 그들에게 있고 자본이 그들에게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얘네가 우리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다가가야죠. 대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80대다.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하는 것들 아니야 그거?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기업 가서 어떻게 MZ들하고 사귈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Z들을 굉장히, 우리가 왜 MZ의 3요가 있고 왜 라떼 세대의 3야가 맞아, 있다 있어. 그러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해보란 말이야 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친구들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도 높은 친구들이에요. 요 세대가 가진 특성들을 어른의 시선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질문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그리고 배울 게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80대는 70대 이하 만나라. 70대는 60대 이하, 60대는 50대 이하, 50대는 40대 이하, 40대는 30대 이하. 많이 써야겠다. 예. 아까. 그죠. 대신에 20대는 10대는 만나면 안 돼. 10대는 안 돼. 근데 진짜 윗사람이 아랫사람 만나면 진짜 몇 가지 벽칙이 있더라고.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뭐 조언 구하러 왔어요. 그럼 사실 지네 얘기 하길 더 원하거든요. 그쵸. 밥 사주면서 얘기 잘 듣잖아. 그럼 다음에 또 와. 내 얘기만 시큰하잖아. 다음에 안 와. 절대 안 오지. 절대 안 오지.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내야 돼. 그럼요. 응? 그러니까 내가 말 많이 하면은 다 소용없어. 그죠. 값을 치러야 되는 값을 거지.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친구 그룹, 회복하는 친구 그룹을 오케이. 하나, 그다음에 젊은 층 많이 만나시라. 오케이. 저는 꼭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 만났을 때 중년의 분들이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전화번호에 진짜 5천 명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끌고 가요? 꼭 필요한 사람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친구는 다시는 내가 새 친구를 안 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이에 맞는 사람들을 또 많이 만들어 가라는 거죠. 대신에 피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저는- 사람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 네. 나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하. 나쁜 인간들, 또 하나 악마 그룹이 있어요. 악마 그룹. 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나쁜 사람도 있지? 있죠. 나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이를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활용하거나 나에게 기꺼이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절로 손절이 돼요. 나한테 맞아. 사기를 치는데 악마들이 있어요. 이 악마들이 정말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악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차라리 돈을 뺏는 건 괜찮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나쁘다라는 거고 또 그루밍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완벽히 나의 시선에 왜곡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판단을 완전히 정진시키고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손절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침범해버려요. 침범하고 나를 완전히 마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요 그룹들은 저는 손절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아, 중요합니다. 진짜 더 중년이라고 해서 자꾸만 모든 것을 줄이고 위축되고 하는 걸로 가지 말고 이렇게 자세 자체가 좀 더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